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후원해 주실 분들은 동영상 아래 슈퍼땡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G폰이 미국으로 진출하려는 엄청난 기회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 건 바로 애플이라는 맹주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게 LG폰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잖아. 근데 애플은 OS, 독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장 지배력을 거의 애플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구리를 쳐서 굳혀갔는데, 이런 이유로 LG, 대만, HTC 등등등 아주 국내에서 기반을 잘 잡고 날개를 달아서 해외로 뻗어나가려던 발목이 그대로 미국에서 제대로 잡혀서 그냥 무덤을 파버린 건데, 애플이 이렇게 경쟁사 무덤을 파고 기다린 건 바로 OS 체제가 당시 굉장히 신선한 감이 있어서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규제에 의해서 MS가 거의 미국 법무부한테 두드려 맞던 찰나에 이 당시 회사가 넘어갈 뻔한 애플이 기사회생, 독점 규제법 때문에 회사가 이만큼 성장을 한 건데, 이걸 애플이 거꾸로 이용을 해서 지들이 다른 회사 진입 못하게 독자 노선 가면서 장벽 어마무시 쳐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독과점으로 거의 뭐 삼성도 애플과 붙어봤자 13% 점유율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엄청난 장악력을 가지고 지금껏 성장을 해왔다는 건 되게 아이러니입니다. 독과점으로 살아난 애플이 다시 그 독과점을 지들이 반복하면서 LG 같은 업체들이 한 발짝도 진입 못하도록 막아놨으니까 이건 그냥 계속 칼자루를 지들이 쥐고 있었다는 것.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독과점 피해자였다는 코스프레로 당시 어마무시했던 MS의 팔과 다리 잘라내려 했고, 반대로 자기들 밥그릇 위협하는 다른 신생 스마트폰 기업들 못 들어오게 하는 팔다리 잘라내는 칼자루도 쥐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애플이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공공의 적이 돼서 반독점법 위반에 제대로 걸려들 타이밍이 왔죠. 빅테크 저승사자 켄터 법무부 장관이 거의 뭐 모든 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한 번에 보내버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결국 미국의 무한 경쟁을 필두로 하는 한 기업이 영원 무궁토록 빨아먹지 못하게 하는, 그냥 빨대를 적당히 꽂아라,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꽂아놓으려 하니까 이걸 그냥 확실하게 정리를 할 심산인데,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꼴이 나게 생겼어요. 유럽도 지금 EU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애플에 대해서 2조 7천억 과징금 때려버렸는데, 디지털 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앱스토어 독점 및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액수로 과징금을 때린 건데, 어찌 보면 잘 나가는 기업 모가지 비틀어서 뭔가 새날이 올 것을 바라는 마음일까? 그만큼 미주와 유럽 쪽은 시장에서 한 기업이 그냥 몰빵해서 빨대 꽂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만큼 권력이 되는 기업이 무서워서이기도 한 거죠. 어차피 정치 헤게모니 싸움은 손에 들어오는 컨트롤인데, 애플이 거의 이런 통제 선상 밖으로 뛰어나갈 만큼 엄청난 성장을 거두기도 했으니까. 근데 뭐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게 늘 애플의 그늘에서 독과점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아야 했던 MS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의 상장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인데 굉장히 뭐 현실적인 금액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징적인 뭐 금액이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총을 찍었습니다. 애플이 이 와중에 1% 정도 하락을 해서 MS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거의 뭐 2년 2개월 만에 시총 정상 자리 아주 시원하게 내줬죠. 이거 되게 상징적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뭐 그렇게 잊혀져 가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네요. 가뜩이나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와서 스트레스 온빵 받고 있는 애플인데, 엔비디아가 1% 오르고 애플이 4% 떨어지는 시총차 3천억 달러 격차로 좁혀지는, 이거 뭐 대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엔비디아가 지난 흑역사가 바로 게임 그래픽 깔아주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굉장했었습니다. 저렴했죠, 굉장히 이미지가. 아니 10년 전만 해도 PC 게임 그래픽 거의 뭐 모두 쓸만한 제품 엔비디아였을걸? 그냥 그렇게 게임 그래픽 회사가 이건 뭐 AI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국 증시를 흔들면서 나오니까 애플이 바짝 쫄은 거고, 이번에 이런 충격이 일어나자마자 뭐 바로 그렇게 오매불망 사과표 달고 출시 예정이었던 애플카는 바로 중단이 되어버리고 아예 접었어. 애플워치 디스플레이 새로 뭐 개발한다더니 애플워치 디스플레이 새로 뭐 개발한다고 그러더니만 이것도 뭐 어마뜨거라 해서 그냥 속전속결로 접는 일들이 일어나서 모두를 당황케 한 순간이었는데, 아무튼 애플은 지금 상당 부분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본격 반독점법이고 우리나라는 되게 약하지, 거의 없다 보면 되는데, 뭐 유리판도 투명 유리판도 아니에요. 그냥 공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독점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사면 초과에 몰린 애플 시총은 하루에 150조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낙폭은 지금 뭐 반독점법에 딱 걸려서 이후에 더욱 추락할 가능성 높죠. 최대 낙폭을 찍은 게 그게 뭐 최대 낙폭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우리 국내 건설업계도 난리인 게 PF 위기가 막상 터지게 되면 중소형 건설사들은 거의 뭐 생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 많죠. 결국 몇몇 대형 건설사들만이 생존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게, 중소형 건설사들은 뭐 그냥 자금이 말라버리면 엎어지죠. 회생할 수 있는 길이 다른 우회로가 없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인데,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공동주택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해외 수주, 그러니까 중동 쪽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이 업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금력, 계열사가 빵빵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내구성은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금 GS건설이 서울시와 국토부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내서 승소했습니다.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효력을 정지한다. 땅땅땅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단 아파트 사고로 인해서 받은 행정처분인데, 먼저 서울시에서 행정처분 1개월 효력 무효 지난달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처분 8개월 효력 무효까지 받아내서 이전에 모든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판결 받았습니다. 아무튼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서울시와 국토부만 멀뚱멀뚱해진 것 같습니다. 별 효력도 없는 행정처분 때려서 권위만 무색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대형 건설사 파워가 국내에서 어마무시하죠. 애플이 독과점이라는 타겟이 될 수 있었던 건 미국 시장 자체가 이걸 용납 못하는 분위기 때문인데, 우리는 건설업 자체가 신생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판사리가 애초에 구성이 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부동산 PF 위기에 대해선 대형 건설사들이 팔짱 끼고 어느 정도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건 결국 알아서 청소가 된다는 것. 무한 출혈 경쟁 벌이지 않아도 뚜렷한 구도로 몇몇 대형 건설사들만이 부동산 자금 위기 폭풍 이후에 반짝 햇살이 뜰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위기가 시장을 필터링 해준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 이젠 그냥 작은 파이는 놔두고 큰 파이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판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 높다. 그래서 지금 잠깐 해외 수주 쪽으로 물꼬를 틀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고 미분양이 터져나와도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는 극강의 체력이 비축이 되어 있어서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백위권도 위태로운 중견건설사들, 위태위태할수록 파이는 더욱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빨대는 더욱 확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앞으로 분양가가 분상제가 다시 부활이 되지 않는 이상 가격은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겁니다. 더 이상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경계가 없어질 정도로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강남권 가격을 위협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러니 인위적인 개입이 분양가에선 꼭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다가는 원가 상승 등 고려 기본형 건축비 올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기본적으로 자기 먹거리와의 근접한 거리에서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는 집값 수준은 돼야 하는데, 이게 기본 정상 궤도를 훌쩍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죠. 너무 건설사들 뭐 아우성만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제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오래죠. 공사업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충분히 쉬프트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분상제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버린 거고, 주거 불안정은 이렇게 공급이 쪼그라들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죠. 무조건 집에 대한, 특히 서울 신축은 14억, 15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쏟아내는 이상과열 가격 급등 현상이 전체 수요를 위축되게 만든 거고, 이제 뭐 청약이 무주택자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미분양, 무순위로 돌려서 다주택자들에게 뿌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청약은 완전히 왜곡된 시장이 되어버리지 오래입니다. 직방 통계에 의하면 평당 전국 분양가는 2,418만원, 거의 20% 가까이 오른 수치죠. 이거 뭐 서울에서도 오른 게 아니라 전국 평균치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누가 신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떠안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축 시장에서의 매매가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이 굵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꼭지 잡으려는 생각 추호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고분양가 아파트 찍어내도 다주택자들은 늘 시장이 일정한 사이클대로 움직인다고 전망하기 때문에 서울 신축은 반드시 자산 포트폴리오에 끼워 넣죠. 그러니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 부족분은
해외 수주로 돌려서 만회하려 하고, 결국 애플이 독과점이라는 덫에 걸린 것처럼 국내 대형 건설사들도 국내에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건설 시스템 안에서 엄청난 부동산 PF 위기 후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 건설사가 죽어나가는 거지 대형 건설사는 뭐 말짱할 거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양가는 그대로 수분양자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신축은 접어버리고 이거 뭐 분상제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언젠가 다시 분상제 반드시 부활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감당이 안 되는 신축 집값을 이대로 놔두다가는 사단이 날 가능성 높아서인데, 이건 둘째치고 지금 매매가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지표는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낙폭이 줄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 하락 거래는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표 자체가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은 브레이크를 잡고 보합 전환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 하락세의 바닥을 찍은 게 아니죠. 이걸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다음 달부터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하락의 궤적을 만들어낼 일종의 농축이다. 하락세가 완연히 익어간다는 뜻이죠. 고드름이 맺히기 시작을 하면 하루 이틀 그렇게 보이다가도 갑자기 꼬리가 확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딱 이겁니다. 고농축으로 가는 건데 이걸 보합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당최 뭐 집값이 보합 전환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호재 어디에도 없어요. 뭐가 나올 게 없잖아. 그래서 KB시세를 들여다보면 전국은 여전히 마이너스, 그리고 서울 변동률 마이너스 0.04. 여기는 보합세가 아니라 여전히 하락세 굳히고 있는 거고, 경기권은 더 떨어진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모든 곳이 다 하락 지점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죠. 그러니 지표도 여러 가지 좀 섞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집값 추이는 올라가는 분양가, 그러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재편이 될 부동산 PF 이후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 높고, 매매 시장은 거의 자산 시장의 대변화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엄청난 궤적으로 꺾이는 모습 보이게 될 겁니다. 애플이 한 번에 독과점 기업으로 몰리고 시총이 꼬로박는 일이 일어난다는 건 영원한 기업은 없고 영원한 빨대는 없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한국의 자산시장이 부동산이란 이름으로 빨대를 꽂았던 그 시기는 이제 버블로 거품이 꺼지게 될 건 불을 보듯 뻔하고, 엔비디아가 약진해서 시총의 블랙홀이 될 만큼 새로운 부동산 변화의 분기점, 그러니까 집값의 정상적인 궤적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 시장 스스로가 자기 자산의 약세를 그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적이 없었던 반면 시장이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자산시장의 급격한 재편, 무주택자들이라면 한 세기에 올까 말까한 집값 장벽이 낮아지는 정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골든타임 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애플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시그널을 주고 있죠. 결국 독과점, 부동산이 아파트로 독과점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건 바로 자산시장의 급격한 가격 붕괴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일단 공급이 어떻든 수요가 없다라는 사실, 사줄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치명적인 거고, 엔비디아가 나타나서 시장을 재편하는 것처럼 집값 정상화의 재편이 부동산 시장 스스로가 왜곡된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수준까지 내려오는 극적인 변화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격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